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의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회전. 오늘도 새로운 고수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을 끝까지 추적하는 수급탐정 한용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을 통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제 그림자를 좀 쫓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런데 고수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보고도 이 수익률을 팍팍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만 보더라도 네. 어떤 섹터를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대부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급을 끝까지 추적하는 수급탐정 한용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작년 한 해 2차 전지가 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만큼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탐정 한용희 고수님과 함께 2차 전지 미워도 다시 한번을 풀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궁금증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지인 중에 테슬라를 갖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네.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고요. 네. 와, 2차 전지 끝판왕인 테슬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2차 전지 봐야 될까요? 저는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지인분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자면 테슬라는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0%라고 하면은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은 전체 차량 매출을 보면은 실제로 뭐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차량 매출은 210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매출 총 이익이 44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일단 차량은 잘 판매를 하고 있고 에너지 스토리지 저장 장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게 메가팩이라고 하는데 메가팩을 판매하는 지금 수준을 보면은 뭐 거의 50% 100%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량에 대한 포트폴리오 매출 이후에 에너지 스토리지 저장 장치로도 매출이 굉장히 고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계속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성장 중이고 여전히 매력적인 2차 전지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와, 여기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차 전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고점에 물렸습니다. 올해 회복 가능할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을 웃고 또 울렸던 종목이죠. 고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7월 26일 날 153만 9천 원 찍고 지금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은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에코프로의 성장성은 믿어 의심치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리튬 가격을 좀 보셔야 된다. 뭐 탄산 리튬이랑 수산화 리튬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리튬을 통해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적자 기록한 게 장사를 못해서 영업적자 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재고평가 손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나면 오히려 영업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한 2분기 때 정도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작년과 같이 단기간에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좀 오래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 좀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일정 구간 밑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60만 원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여기서 50만 원까지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불안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지가 되는 거는 저는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50만 원에서 지금 밑으로 조금 더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추적해보자.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조금 승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매도랑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궁금해요. 디테일하게. 오. 그러니까 매수 시점은 사실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매하죠. 네. 그래서 확실한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은 네. 여기서 대량 매수가 발생을 했다,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한 0.1% 정도 샀느냐 안 샀느냐. 여기서 0.1%의 순매수가 애게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의 싸움으로서 얼마나 매수를 했느냐인데, 여기서 또 키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네. 대량 거래량이 이런 외국인 순매수가 좀 연속적으로 나왔냐를 보셔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나왔는지. 뭐 한 번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그널로 포착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좀 연속적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 5일 이상 나오면 저는 연속 순매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열흘 이상 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열흘 이상 샀는데 주가가 확 갔어요. 네. 그러면은 노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네, 거기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열흘 이상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확실한 수급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 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 어떤가요? 2차 전지 많이 빠졌는데 지금이 바닥일까요? 되게 어려운 걸 뽑으셨네요. 어떤가요, 고수님? 지금 바닥일까요? 바닥 언저리에 와 있다. 언저리에 와 있다. 네. 저는 지금부터 많이 빠진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시장만 보시면 안 되고 글로벌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유럽 순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20년 초에는 4.3%였습니다. 4.3%. 2023년 말 유럽 시장 점유율이 17.3%입니다. 확 올랐네요. 엄청나게 높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닥 언저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차 전지 바닥 언저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바닥 확인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리튬 가격. 리튬 가격. 네, 리튬 가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수산화 리튬이 2022년 11월까지 킬로그램당 85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현재 한 13달러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니켈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3월 달에 이제 톤당 거의 42,000달러 하던 게 현재는 16,000달러 정도로 한 60%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수급 탐정 한용희 고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수님께서 2차 전지가 지금 바닥 언저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고 싶다가도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 2차 전지 ETF를 사는 건 어떨까요? 저는 2차 전지 ETF를 사는 거는 성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향 차이요? 좀 방어적인 성격이신 분들. 오, 비중을 많이 담았을 때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손실률이나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근데 2차 전지 ETF는 2차 전지가 다 하락하더라도 개별 종목이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성이 적거든요. 네. 이건 상승과 하락의 탄력성이 적습니다. 그럼 좀 안정적인 성향이면 ETF를 투자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대량으로 정말 대규모로 자금을 운용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ETF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고수님의 2차 전지 ETF 좀 고르는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구성 종목을 봐야 돼요. 구성 종목이요? 네, 원래 ETF 자체가 자산운용사에서 이거를 출시하고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사마다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리서치한 결과 완성셀 업체들 삼성 SDI, SKO는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을 뭐 사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난 보수적 투자자인데 양극재를 굉장히 좋게 봐 라고 하시면은
양극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ETF를 사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완성셀 업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IRA 혜택을 직접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삼성 SDI 비중이 몇 프로인지, LG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이거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ETF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소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 주세요.